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수님께 제안해 주셨던 제목이 그림 그리기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리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 앞에 이제 부제가 있는 거죠. 논문에 들어갈 좋은 그림 그리기라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다 들으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참 쉽죠? 그래서 이제 좋은 논문 그림이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간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하나에 담기면 이제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릴 때 A, B, C 패널이 있다. 근데 A, B, C 패널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도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왜 그림에서 미를 논하는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미적인 아름다움이 왜 중요한지 많이 이제 예제를 가져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가독성이 좋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옛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논문에 들어갈 그림은 자기 비석에 새긴다는 느낌으로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여러분 아인슈타인 궁금하잖아요. 논문을 검색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그 논문을 찾으면 일단 그림부터 보게 되죠. 근데 그림이 형편없으면 이거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첫인상부터 끝까지 좌우한다는 거.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천문학 할 때 그렸던 논문 그림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들은 하나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 묶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 따른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리셨거나 그리게 되실 겁니다. 보통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그림 많이 그리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랩에서는 주로 영상을 보여주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CT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오버레이, 칼라 오버레이가 돼가지고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박스쳐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리시게 되고 이제 앞에 보이는 위에 영상은 내가 만든 것 같긴 한데 품평을 해보시죠. 저 영상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아주 옛날 거긴 해. 이거요? 네. 이거 제가 새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크리틱을 한번 해보시죠. 저래밖에 못 그리지 저렇게 뽑았는데. 일단 컬러가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인쇄는 흑백으로 들어갈 그렇죠. 거니까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검은색에 빨간색이면 한색에 빨간색이면 어떻게든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고요. 영상을 가리는 관점에서 대쉬로 그리는 게 어떨지 좀 더 가늘고 대쉬로 그리거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잘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좀 직관적으로는 컬러 영상에서는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우리가 흑백 출력을 하거든요. 대부분 인쇄를 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의료 영상은 오버래핑 되는 거 엄청 싫어해요. 이렇게 두껍게 오버래핑 되는 영상이 안 보일 거죠. 그래서 좀 최대한 그래서 이제 화살표도 많이 쓰고요. 기사들이 쓰는 그런 논문 이건 이제 ROI 바운더리를 그려줘야 되니까 렉트를 그리는 건 상식적인데 렉트를 꼭 실선으로 두껍게 그려야 되냐 이거 또 다른 문제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림 하나를 또 한두 것도 없어요. 색상에 대한 얘기도 뒤에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은 재료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먼저 연구 결과와 또 잘 정리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붓이 필요하겠죠. 손에 익은 도구기만 하면은 사실은 거의 다 됩니다. 요즘에는 뭐 R을 쓰시던 파이썬을 쓰시던 대부분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스페시픽한 그림들은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하나씩 노하우가 생기는 거라서 뭐 여기서 각각의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 아니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엑셀을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엑셀로는 뭐 안 이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엑셀도 많은 그 노가다를 하면은 비슷한 퀄리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각각의 축을 다 바꾸고 네임 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죠. 혹은 파워포인트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앞에 그렸던 그림 중에 일부는 파워포인트로 그렸습니다. 또한 이제 맨바닥에 그리면은 사실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림은.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그림들, 다른 논문에서 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책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그리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미적 감각인데요. 이 미적 감각은 사실 기르는 거는 다른 논문들 많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빠를 수 있고 그래도 잘 안 느는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그려보다 보면 이건 뭐가 문제고 저건 뭐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저는 하나 더 있는데 네. 활용론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하이 퀄리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손에 익은 도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R 갤러리예요. R 갤러리를 가서 찾아보면 이그젠플 그림이 몇백 개가 쫙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코드가 튀어나와. 고쳐서 쓰는 거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레퍼런스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활용론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엑셀도 이제 한글 탈퇴했지만 이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5차원 그림을 그려봐라. 뭐 2차원은 그냥 그릴 수 있을 거잖아요. 3차원은 뭐 색깔을 입든 뭐 그릴 수 있고 4차원은 뭐 도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5차원은 어떻게 그릴 거냐. 뭐 이런 거가 이슈인 거죠. 사이언티픽하게 그리다 보면 차원을 한 그림에 막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리는 도구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짜서 그려야 되고요. 매트랩 같은 걸로 짜서 그리고 뭐 매트랩도 잘 쓰면 웬만한 그림은 훨씬 잘 그릴 수 있죠. 근데 결론은 R이에요, 요즘에. 나는 이제 R까지밖에 안 쓰고 파이썬도 좋은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R은 R 그래픽스라는 책을 내고 올려놨거든요. 이북으로 올려놨는데 거기 안에 보면 R로 그릴 수 있는 그림과 그림 그리는 것만 가지고 있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R은 아까 그 갤러리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그림 갤러리를 다 만드는데 내가 일일이 짜는 것보다는 뭐 활용론적으로 이 그림 이런 비슷한 그림을 고쳐야겠다 이런 것이 더 빠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린 순서는 일단 보여줄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할 것인가. 아까 보신 것처럼 갤러리를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다른 논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도구로 그릴지 자기가 쓰는 도구 주로 쓰겠죠. 그 다음에 그립니다. 열심히 그려봐요. 열심히 그려본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충분히 예쁜지 이게 지도 교수님이 봤을 때 충분히 예쁜지 보통은 이런 과정을 이런 루프를 한 최소한 3번 많으면 10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틱 네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부터 색깔이 너무 핑크하잖아요. 이런 거 그 지도 교수님과의 미적 취향에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컨펌이 돼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제 내 평생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마다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운트라면 바플러스나 도트로 그릴 수도 있고, 분포는 히스토그램, 덴시티 플롯, 박스 플롯 많이 그리죠. 비율은 이제 뭐 파이 차트, 바도 쓸 수 있고, 스택 바도 쓸 수 있고, 또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그린다. 그럼 이제 스캐터 플롯을 주로 쓰게 되죠. 버블 차트도 쓰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언서튼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에러 바를 그린다든지, 컨피던스 밴드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에 따라 이제 레퍼런스를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제일 훌륭한 레퍼런스는 요 앞에 보이는 Fundamentals of Data Visualization이라는 책인데 웹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예전에 올려주셨던 적이 있고요. 이게 뒤에 보여드릴 내용에 주로 이제 레퍼런스로 지금 제가 참고했습니다. 많이 가져왔고요. 또 이제 R 쿡북이 있어요. R 쿡북 중에 그래프에 가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그래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코드랑 같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조금씩 고쳐가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 매플로립을 쓴다 그러면은 이런 샘플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내가 바 차트 그리고 싶다. 그럼 클릭해가지고 예제를 가져오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들 몇 개 소개 더 해드리면은 매플로립 유명하고, 그 매플로립과 거의 같은데 시본이라는 게 매플로립보다 조금 더 고급 기능을 매플로립 위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ggplot도 파이썬에서 이제 ggplot, R ggplot2가 유명하니까 그거를 상당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파이썬을 쓰는 게 편하냐, R을 쓰는 게 편하냐,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손에 익은 게 어떤 건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은 지금 시대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엑셀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툴들이 더 많고요. 파워포인트는 의외로 쓸 때가 많아요. 파워포인트는 아까 보였던 예를 들어 이미지들 배치해가지고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그거를 이런 파이썬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유용하다. 요즘에는 시그마 플롯은 이런 거 안 쓰나 보죠? 잘 쓰죠. 네. 그 예전에 네. GNU 플랫 이런 것도 있고, 커머셜로 이제 그림만 그려주는 그런 게 있죠. 그런 툴들은 사실 좀 더 이제 다른 목적으로 또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수학적인 연산이 들어가가지고 그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각각마다 보통 치트시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매플로립 치트시트 검색하면 이런 게 딱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고, 여러분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XY 축에 틱 있잖아요. 그 틱의 랭스 같은 거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0.1mm, 1mm로 할지 2mm로 할지 이런 거 다 조절할 시작이 수 0인지 시작이 1인지 맞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사실 엄청 다 복잡하죠. 조절할 수 보더가 있는지 아니면 생략하고 예를 들어 y가 0부터 100인데 0에서 70까지는 그냥 대시로 하고 70부터 그릴 건지 별게 다 있죠. 보통 이거 될까 싶은 것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잘 몰라서 이게 어디 있는 거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치트시트 처음에 참고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되게 고급이지만 좀 되게 깐깐한 그런 기능들은 이런 데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다큐멘테이션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리고 ggplot 같은 경우에도 아래서 이런 이제 ggplot 2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런 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짜리인데
여기 이제 제 PDF 링크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계에서 어떤 위치에 그릴 것인가, 어떤 쉐입을 쓸 것인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컬러 테이블, 컬러 스킨 뭘 쓴 것인가, 라인 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입은 뭘 할 것인가, 라인 타입. 이 점선, 이게 실선, 대시드 닷,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막 분열 많지 하시겠지만 이런 걸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실선들이 여러 개 겹치고 막 하다 보면은 흑백 인쇄 고려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써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굵기 같은 것도 내가 이걸 인쇄했을 때 보일지 안 보일지 그런 것도 그렇고 중요도에 따라서 더 굵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 외에 예를 들어 이제 폰트를 내가 타임즈 뉴 로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세리프 계열 아닌 거 셰리프 계열로 타임즈 뉴 로만이 셰리프 계열이죠. 타임즈 셰리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렬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수많은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미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이거 벡터로 주면 지들이 다시 편집하고요. 그런 저널들도 PDF나 EPS인가 그런 거는 다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다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 디자인은 그 저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스터로 꼭 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벡터로 내는 게 맞긴 하고요. 네. 폰트 다 바꿔버려야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이제 좋은 저널들은 이제 벡터 안 맞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벡터 그래픽스를 요구합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들이 폰트를 자기들에 맞게 다 고쳐버려요. 색깔도 다 조금씩 바꾸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그림들은 퀄리티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되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는 게 비트맵과 벡터 그래픽의 차이점입니다. 이 비트맵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PNG, JPG 이런 것들이 비트맵이고요. 벡터 그래픽은 이제 PDF, EPS, SVG 이런 것들이 벡터 그래픽.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벡터 그래픽스는 이건 저장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포인트들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에 인디펜던트예요. 내가 이거를 아무리 큰데 인쇄를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거 인쇄할 때 보통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요구하죠. AI 파일 요구하는데 그게 다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현수막을 예를 들어 제가 로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큰 종이 인쇄하니까 깨진다. 그럼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벡터 그래픽 안 쓰고 비트맵으로 쓴 다음에 어디 이제 리플렛에 나간 거예요. 근데 딱 나간 거 보니까 완전 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인상이 확 구기는 거죠. 이건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300dpi 정도 이상의 비트맵을 청구하면 보통은 됩니다. 근데 좋은 저널일수록 이런 EPS, PDF 같은 걸 요구하는데 EPS는 아웃데이티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전히 PS, EPS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레이텍 작업하시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EPS 많이 쓰고요. PDF 요즘 PDF 많이 바뀌었는데 쓰고 있어요. 논문은 TIFF하고 EPS, PDF 이 세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레스터로 내겠다 그러면 TIFF로 쓰면 되고요. 사람 눈이 픽셀을 3cm 떨어져 있을 때 1인치당 72개의 도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72dpi가 모니터의 표준 포맷인데 디지털라이즈는 나이캐스트 시어럼인가 그래 2배가 144dpm이고 인쇄의 퀄리티는 300dpm 이기 때문에 TIFF를 300dpi로 하고 내가 크기를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크기에 맞춰서 하면 그거를 인터폴레이션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영상들을 해서 대빵 큰 TIFF 영상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리면 실제 크기가 내 3cm인데 1인치당 300dpi니까 픽셀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영상 크기는 띄워보면 TIFF를 제대로 그리는 비호에 띄워보면 딱 그 크기로 튀어나오거든요.
이제 팁은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제 EPS나 이런 것도 이제 내가 크기를 꼭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300dpi에 뭐 레졸루션 얼마 이상 이렇게 받는 애들도 있고, 크기는 지들이 조절하니까 레이아웃 할 때. 그래서 어쨌든 영상을 내가 이제 원판 CT는 512x 512 픽셀밖에 안 되지만, 뭐 그거를 1000이든 1000이든 막 이렇게 뭐 픽셀을 막 늘려가지고 하이 레졸루션으로 줘야 되고, 틱은 그렇지 않고 이제 PDF나 EPS도 레스터가 들어가요. 벡터 포맷이지만 레스터 영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읽면 지들이 알아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인터폴해서 크기도 키우고 줄이고 해서 이제 쓰는데, 벡터는 벡터로 들어가는 거지. 얘들은 선이나 뭐 폰트 같은 것도 다 벡터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그러서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좋은 점은. 사실 그 전형마다 어서 가이드들이 다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림의 폰트를 뭐뭐뭐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문이 2컬럼인 경우에는 1컬럼이면 그림 사이즈를 몇 cm, 1.5컬럼을 잡을 거면 몇 cm, 2컬럼을 잡을 거면 몇 cm로 하라고 다 잘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널의 어서 가이드들은 네, 한번 좀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요. 그리고 300dpi는 보통 이제 현미경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이 들어갈 때, 어상이나 내용이 들어갈 때 요구하는 주소, 뭐 그렇죠. 라인은 뼈는 또 사실 다르죠. 높게 요구하실 맞아요. 때, 특히 네. 그래프 그릴 때 한 300dpi나 70몇 dpi 막 JPG 이런 걸로 저장해 두시면 어차피 새로 그리셔야 돼요. 벡터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들이 알아서 하시고. 괜히 레스터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벡터로 그랬으면 벡터로 주는 거죠. 굳이 레스터로 만드는 거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보통 카테시안 많이 쓰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극좌표계를 쓸 수도 있어요. 극좌표계 더 표현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축이 뭐 로그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축 네임은 로그 X로 되어 있는데 밸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실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각자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임을. 그러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로그 스케일이 틀린 건가요? 네, 이게 이 네. 로가리즘 그냥 스케일이 이렇게 로가리즘, 맞는 건데, 네. 네,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숫자 잘못 써 있는 거죠. 이건 1이고, 네. 아니, 2, 그렇죠? 10이면 1이 돼야 네, 되는데 0이고, 네. 0이 아니고 0이죠. 그리고 이제 칼라, 그림 그리실 때 이제 칼라 많이 쓰시겠지만 칼라를 쓰는 목적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카테고리칼 변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밸류의 그러니까 데이터 밸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더 크다, 적다 이런 거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내가 이 포인트들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카테고리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에 따라 여러분들이 칼라 테이블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추천하고 있는, 이 책에 추천하고 있는 칼라 테이블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컬러 브루어, 오카베, 이토, 이런 어떤 논문들 나온 건데, 이런 거는 히트, 이런 것들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그 밸류를 표현할 때 최적화된 것들이죠. 만약에 데이터 밸류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레인보우를 쓴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그 옆에 레이블 붙여놔도 이거는 아주 어려운 거죠. 해석하기가. 그래서 이런 칼라 테이블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하이라이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쓸지 얘기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좀 고려할 부분은 이제 이제 컬러 이제 블라인드거나 조금 약간 색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문을 볼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간단히. 네, 어려웠죠. 근데 의료는 그린과 블루를 좋아하고요, 레드를 싫어해요. 그래서 병 쪽은 레드로 그려주는 게 좋고, 이 레인지가 쭉 있는데 이 부분은
P-밸류를 해도 0.05 이하가 이제 뭐 하면은 그쪽은 빨간, 뭐 마젠타에서 빨강으로 가고, 앞쪽 뭐 노랑이나 흰색으로 가고, 뭐 또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 가운데 선 하나 들어가 여기 0.05고, 영상 브레인 픽셀 바이 픽셀로 내가 P 값을 매핑을 하고 싶으면 룩업 테이블이라고 어쨌든 그 영상마다 가격을 갖는 색깔표를 좀 만든 다음에 픽셀 영상 위에다가 하나씩 오버래핑을 하는데, 그럴 때 병이 있는 부분이 좀 빨갛게 보이면 좋고, 병이 아닌 부분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뭐 그린이나 뭐 블루로 가는 게 좋죠. 컨벤션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에 소개된 팁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리니어 스케일에서 밥 플롯은 무조건 0에서 시작해라. 이런 문제는 아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왜? 밖에 안 차이 나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기예요, 사기. 네.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법이 되잖아요. 아니죠. 파선을 넣어서 사기를 치는 거는 이제 좀 우아하게 사기를 치는 거. 파선을 안 넣으면 틀린 거. 그렇죠. 파선을 넣어도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파선도 사람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걸 0부터 그린다면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변화율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0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위아래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취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저라면 Y축에 로브를 씌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할 수 가장 있죠. 쉬운 방법. 네. 로브를 심어도 로고 씌우는 거 의미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로고 씌우는 거- 컴에다가 로고를 씌우는 게 어떤 의미로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는 자본주의는 로브 스케일이라고 봐, 인컴이고. 아, 네, 그런 게 가정이 있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리니어 스케일이기 때문에. 절대 리니어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죠. 자본주의 인컴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차이가 예를 들어 6만, 7만 해서 이제 있는데 이걸 로그로 그리면은 그 더 차이가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안 보일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축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 시도들이 필요하죠. 또한 이제 여러분이 그리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 정보에 따라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카운티가 3,000개쯤 있거든요. 인구 밀도를 스캐터 플롯에 찍어보세요. 그러면 미국의 땅은 대부분 해수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플래투라고 인터마운틴 5개 주만 이제 3,000m 정도 있거든요. 다 영영에 한 2,500개쯤 찍히고 한 500개는 이제 딴 데에 찍히는데, 이런 게 로브 스케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찍으면 굉장히 이상한 스캐터 플롯이 나와. 영영에 가득 찍혀 있고 구분도 잘 안 되는 점들이 2,500개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제 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표현과 내가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파이 차트로 그렸을 때는 도통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려주면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A, B, C, D, E별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감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차트 저기 동그란 것도 되게 좋은 게 저게 도미넌트가 있으면 위에 그렇죠.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민주당 요즘에 지지도를 볼 때는 이제 위에 걸 보지 밑에 걸 안 보거든요. 왜냐면 도미넌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고 네. 싶은 데이터와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인텐션이 있을 때 그 결합되면은 저런 것들은 이제 파워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만고만하니까 이제 밑에도 봐야 잘 보이고 좀 차이가 큰 거면 위에 봐야 뭐 도미넌트한 거를 오른쪽에 놓고 뭐 50%, 60%, 70%에 간다 이렇게 보여줄 때는 뭐 이런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네. 파이 차트를 쓸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홀섬이 100%가 돼야 파이 차트를 쓰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 에어리어는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해요. 순서대로 A, B, C, D가 이렇게 큰 것도 작은 거 씁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런 경우는 좋은 초이스는 아니죠. 과가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빈 사이즈를 다양하게 시도해봐라. 이거는 이제 꼭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빈 사이즈를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아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중간에 약간 들어간 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으면은 좀 작게 가고 좀 숨기고 싶고 뭐 약간 이제 노이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옵티멈은 결국에는 저자가 고르는 것 같아요. 요거는 YY 교수님의 미적 감각으로는 어딘가요? 제 생각엔 오른쪽 위에. 이 정도. 요 정도가 왜냐면 이게 에이지 빈 때별로 20대, 30대별로 빈이 약 2개 좀 나눠주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3개잖아요. 3개가 안 돼. 3점 몇인데 3.3으로 됐건 3인데 아주 애매하죠. 30 이게 그러면 20에서 23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건 10대. 이거 아니. 그렇죠. 틱을 바꿔야죠. 네. 저렇게 그리고 싶으면. 그래서 틱과 빈이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안 맞추면 그 틀린 거고. 뭐 저라면 틱에 10도 써줄 것 같아요. 10, 30, 50. 네. 뭐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30과 40 사이에 계산해봐야 돼. 몇 개인지는 그렇죠.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30살인지 35살인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은 스케치플로 그리다 보면은 오버래핑 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때는 뭐 좀 약간 이제 트랜스퍼런시를 조절을 해본다든지 직처리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잉크가 아까울 정도로 검게 나온다. 여기 뭔가 묻혀 있는 거죠. 여기 묻혀 있지만 사실 아무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죠? 이제 2D 히스토그램을 사용해라. 각각 빈을 나눠가지고 스페이셜 빈을 나눠가지고 빈에 따라 카운트를 보여준다. 혹은 뭐 컨투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히스토그램. 네, 네. 3차원으로 올리는 건데 2차원에 짜보시면 프리퀀시를 색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뭐 GG플로 또한 이제 이런 그림은 그리지 말라. 컬러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너무 많으면 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추천하는 바는 이렇게 많으면 차라리 각각 그냥 여기다가 글자를 써줘라. 굳이 해주고 싶으면 색깔은 색깔대로 뭐 4개 리전으로 나누고 각각에 따라 이제 그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어디고 이런 오른쪽 식으로. 그림이 예전에 그 미디어랩에 갔을 때 미디어랩 앞에 그려져 있었는데 미디어랩 앞에 뭘 조사를 했냐면 몇십 년 단위로 경제 규모를 이렇게 플로팅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이제 성장하는 게 한국인 거예요. 한국을 표현해주는데 좋은 표현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떨어지고 MIT 미디어랩에서 네 미디어로 이런 그림을 보였어요. 네, 한국에서 만들어놨다. 연도별로 이제 경제력의 이제 추이를 봤는데 대부분이 올라가다가 근데 그거 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올라가 떨어지는데 한국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그림. 이 저자가 추천하는 거는 8개 이상의 카테고리가 나오면은 그 이상은 이렇게 컬러를 쓰지 말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한계 네, 정도. 그리고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어떤 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레이블 리전드의 오더하고 이 오더가 다릅니다. 맨 끝에 거 보고서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걸 맞춰야 돼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지 않은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오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리전드를 그릴 때도 그 오더를 맞춰주라. 이고요. 컬러 디피션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금 그린 그림을 이제 내가 색약이 있다 가정하고 한번 보는 거죠. 이런 테스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요. 그림을 넣으면 튀어나오는데 구분이 될지 안 될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내가 출력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거고
사실 보면 이 위아래가 구분 잘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건 흑백으로 바꾸면 아까 그 점선이랑 뭐 이런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 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시드 같은 거를 쓰라고 네. 예전에는 많이 권고들을 했어요. 출력으로 이제 출판물이 나올 때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또 보고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따로 만들려고 따로 내려고 안 하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컬러만 내면 지들이 알아서 그냥 백으로 바꾸고 컬러는 PDF 참고하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이런 오더를 맞춰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칼라 스킴도 그거에 맞게 오더에 맞게 좀 이게 중요하다. 보통 흑백으로 바꿨을 때 가장 좋은 컬러 세팅이에요. 이렇게 4개 정도면 뭐 위에는 뭐 빨간색, 위에는 뭐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제 흑백으로 빨간, 바꾸면 파랑, 그린이 그 그레이로 갈 때 똑같은 정도로 가요. 근데 그거를 바꾸게 그레이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옳은 게 이제 잘 정의돼 있으면 우리가 4개 쓰면 이렇게 쓰면 아도be 포토샵에 보면 그레이를 만드는 수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거기서 RGB를 그냥 하면은 비슷한 톤으로 가지만 다르게 가고 싶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찌가 다르게 바꿔줘 최대한. 근데 그 정도는 잘 안 돼요. 그레이 디그리도 우리가 알기 그냥 어렵기 때문에.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칼라 스킨, 유명한 칼라 스킨들을 갖다 쓰면 보통 그런 것들은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써보고 흑백으로도 출력해보고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레전드를 안 넣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라. 네. 이것도 이제 좋은 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옆에 보이면은 내가 굳이 레전드 찾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은 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네요. Y축에 단위가 없네. 아,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이걸 뭐 이제 프라이스가 USD냐, 뭐 밀리언이냐, 밀리언 USD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저기 500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빵점짜리 그림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빠지게 보통 스탁 프라이스를 인덱스를 한 거는 인덱스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타팅을 얼마 넣었을 때 아, 예, 예. 거기에 따라서 레이쇼예요. 예전기는 레이쇼라서 저는 그걸 원래 스탠다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그래 SP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2013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12년도 12년도 안 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건 문제죠. 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 인덱스 이상한 거죠. 예. X는 500%나 이제 성장한 거죠. 네. 주식 가격. 그래서 퍼센트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보통 인덱스를 주식 가격에서 많이 주식 애들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 거랑 지금 이 그림 차이는 보시면은 이 호라이즌털 이게 없죠. 이게 없으면 사실 이 그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마음으로 선을 네. 그려서.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뭐 이 위로 선이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취향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더 그럴 수도 있고. 저거는 뉴스 아티클에 나오는 그래프들 아닌가요? 그렇죠. 비주얼라이제이션 논문용이라기보다 이런 건 진짜 뭐 뉴스에 많이 어. 네, 뭐 그런 거. 사이언티픽한 관점에서는 밑바닥에 그리드가 있으면 좋겠죠. 이제 뭐 디자인도 중요하니까 비지해 보일 수 있고 네. 지저분해 보이면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많이들 겪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처음에 그냥 디폴트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런 폰트가 너무 작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키워가지고 어디서든 잘 보일 수 있게 논문 출력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거 순서 좀 정해지는 거 있나요? 동그라미, 네모, 다이아몬드, 세모 위에 아래 세모. 이게 이건- 순서가 좀 이렇게 보통 논문에서 보통 이게 자기 알을 정해야 되는 거죠. 네. 보통은 동그라미, 네모, 다이아몬드를 쓰는 것 같아요.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네모 구분. 어떤 거는 그냥 동그라미 저는- 안에 놔두고 어떤 건 채우고 뭐 어떤 건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죠. 그런 거 네, 있고 막 그렇죠. 이렇게. 동그라미랑 색깔이 같이 들어가는 건 리던던트 아니에요. 나는 색을 빼고 선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선을 그어야 오버래핑도 좀 더 깨끗하게 보이고.
예쁜 거는 뭐 이게 더 예쁠 수 있는데 네. 이제 과학적인 거는 안에 색칠해 놓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색칠한다고 정보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픈하고 클로즈가 뭐 다른 분이라든지 뭐 만약에 뭐 색칠한 거랑 안 한 네. 거랑이 다르다든지 뭐 이러면 또 말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도면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내가 보기에 그 정도의 인간의 능력이 안 돼요. 인식 능력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저기 자기가 그 주목하는 그룹을 위쪽으로 올리는 것도 맞죠. 레전드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오더가 없을 경우에는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색깔을 써주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뭐 심볼을 써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심볼 다르게 쓰고 컬러까지 한 거는 아마 뭐 흑백 출력 이런 것들 고려하고, 그다음에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글쎄요. 흑백 찍으면 더 안 보일 것 같고 더 구분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냥 컬러가 예뻐서 썼겠죠. 이렇게 알록달록하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거는 프로페셔널하게 안 보여요. 음.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냥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네. 파워포인트 스타일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글자 크기를 잘 맞추라는 거죠. 레전드들이 전부 다 그 고딕 계열이잖아요. 이런 데는 타임스 모마이나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디자인 서체 같은 거 잘 안 쓰고 이렇게 딱딱한 서체를 쓰는 거를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이런 거 써요. 고딕 계열. 고딕으로. 아리아리 대표적인 네. 저는 좀 더 가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제일 가는 거 써요, 폰트 중에. 가는 게 훨씬 더, 요즘 미니멀리즘이 대세기도 하고, 그래서 가식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훨씬 더 깔끔하고, 칼리브리 라이트 이런 거 있습니다. 깔끔하게. 최소의 미니멈. 가늘고 디자인 하나도 없는 고딕 계열입니다. 이건 이제 히스토그램을 두 분에 대해서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죠. 그리고 오버래핑해서 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이 이제 있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커널로 덴시티 플롯을 그려서 각각 이메일 메일에 그리고 전체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제 이거는 사실 딱 나오는데 저걸 세워가지고 에이지를 이렇게 Y축 놓고 네. 양쪽에다가 이렇게 남자 맞습니다. 여자 이렇게 배치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갈아야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밤로스 사진 옆에 있던 네. 사진이 이 데이터인데 그게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사진이 그 사진. 네. 또 이제 아주 데피니틀리 하면 이건 뺄셈이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양쪽에 있으면 어쨌든 눈으로 빼야 되니까 목측으로. 물론 이제 분포를 에이지별로 해서 뭐 항아리 모양이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좋을 수 있고요. 네. 여자의 분포랑 남자의 분포가 여자는 뭐 20대가 문제고 남자는 30대가 문제라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쉽게 그리기 어려운 그림이죠. 이것도 이제 바이올린처럼 양쪽으로 바이올린. 바이올렛, 네, 바이올렛. 네, 바이올렛. 아니면은 뭐 두 개를 빼서 브랜드 알트만으로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죠. 남자 여자 빼서.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가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저런 식의 히스토그램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라인 드로잉은 가능하면 피해라라고 하는데 뭐 요즘 시대에 약간 유행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라인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이렇게 그리니까 좀 더 예뻐 보인다. 뭐 그 정도. 어떤 리뷰어가 저렇게 라인 드로잉으로 분포를 보여주니까 자기는 밑에 안 칠해져 있으면 분포인 줄 모르겠다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선하고 분포는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분포 밑에 차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옆에 덴시티니까 조금만 생각해 주면은 할 수 있는데 사실 트집 잡으면 잡힐 만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가능하죠. 추세선 같은 건 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칠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D로 가지 마라. 많은 이제 유혹이 있습니다. 3D로 하면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데 3D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보이기만 3D. 사실 정보에 아무런 3D가 아닌데 보이기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한 줄 더 있으면 되죠, 뒤에. 네. 한 줄 더 있거나 해서 3바에 2거나 3바에 3바가 튀어나오는데 네. 아빠가 좀 가리거나 뭐 이럴 거예요. 네. 이 오른쪽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게 뭐 700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700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죠. 그런 문제들 정확한 값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제 엑셀로 그림을 그리면 파이 차트 막 예쁘게 그려주거든요. 그런 데서 뭐 3D로 막 변환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좋다. 뭐 그래서 좋은 그림 공무원들이 좋아요. 자세한 아, 예. 사업 업계에서는 모르겠지만 네. 논문에 좋은 그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좋은 그림, 나쁜 그림 이렇게 골라봤는데 이거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맞는 것 같아요. 최소로 딱 표현을 하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리는 게. 네, 이거 한번 이제 보시죠. 이 그림은 이제 나쁜 그림인데 이게 이제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한데 얘를 좀 더 오더링을 해라. 오더링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어떤 게 제일 흥행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그 관점에 따라 다르긴데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출시 순서일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니까요. 뭐 첫 번째 그렇죠. 주에 뭐 표현을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웨스트하우스 자판의 추석 연휴 때였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제 저렇게 그렇죠. 만든 네,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싶다. 그전에는 이제 참고로 돈을 할 때는 달러만 쓰시면 안 돼요. 달러가 여러 나라가 다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USD, 홍콩 달러는 뭐 H 무슨 D 뭐 이렇게 다 쓰지 않으면 달러는 뭐 달러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보가 없네. 네, 익스펙테이션인데 이 결국에는 사람들 보고 싶어하는 여기 끝값인데 바가 너무 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차라리 이렇게 그려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뭐 일단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네. 이렇게는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계절에 따른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건데 다 안 보이네. 네. 이렇게 아무리 그릴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인가 그렇게 많이 이걸 잘 설계 히스토리를 많이 잘 예, 담고 있죠. 좀 가려갖고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건 이런 경우에는 덴시티 플롯, 덴시티 플롯을 그려보는 게 낫고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 색깔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가 이거는 약간 아트다. 여기 한바이 광원 효과까지 썼잖아요. 이거는 광원 효과까지. 이거는 아, 아니 광원 근데 왜 효과가 색깔이 로봇 테이블이 뒤집어져있는데? 네, 이거는 네, 저 생각에도 이거 거꾸로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파란색부터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는 그렇죠. 춥고 여기는 그렇죠. 덥고라든지 뭐 맞네. 인투이션이 잘 안 맞죠. 물리량이 있잖아요. 이건 히트맵이니까 별로 안 좋은 그림. 여기가 오히려 맞네. 파란색에서 이렇게 빨갛게 여기서 뜨거운 걸로 네,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 추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점만 그러면은 선으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선으로 있거나 그렇게 근데 좀 비지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샘플링 포인트가 많다고 다 그려야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2016년부터 17년에 저 패턴이 좀 특이해서 아마 이 정도 샘플링으로 그린 것 같은데 뭐 그게 안 중요하면 그냥 그려도 되지 않을까? 이건 아마 매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네.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주 네. 이런 건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스크래치로 내가 한번 다 그려보겠다 할 때 이게 스케이터 프로젝트 아니 이게 뭐라 그러는데 이걸 이런 걸 막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차트 이거 뭐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구나 이게 연도에다 다르구나. 그냥 멀티플 플랫인데 보면 다 Y축도 다 다르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표현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축도 맞춰주고 뭐 비슷한 레벨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게 피처라 그러면 스케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스케일이 다 노멀라이즈- 다를 수 있죠. 노멀라이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절대값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퍼센트잖아요. 뭐 그렇죠. 스케일은 달라도 다 퍼센트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다 뭐 네. 퍼센트로 바꾸기 그러니까 퍼센트로 그린 거죠. 그냥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다이나믹 레인지로 그린 거예요. 민맥스를 잘라가지고 Y축에다가 때려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럼 그림 간의 비교가 안 되고 이건 한눈에 이 팩터들의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는 세고 뭐 피지올로지는 약한데 보면 단위가 얘는 0.2인데 0.06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처가 다 이렇게 일정한 그걸 갖고 있네요. 저희처럼 퍼센트니까 네. 노멀라이즈를 한 거죠. 과목별 뭐 쉽게 점수거나 뭐 이런 건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했는데 그거에 뭐 임팩트니스 같은 걸 보는데 Y축이 다르면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그 전처럼 그려온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울해요. 이렇게 머리가 해석이 잘 안 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지 잘 짜증 짓을 막 올리는. 그래서 그 대학원생 분들은 참고하시고 대부분 처음에 저렇게 그려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라고 딱 보여드릴 때 벌써 이제 좋은 아니 방법이 디폴트로 이제 개별을 다 그리면 디폴트에서 다 민맥스로 이제 구간을 잡아서 저렇게 다 세팅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차이를 붙이면 이제 저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일단 컬러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쓰고 있지 않고요. 피메일과 뭐 다 다르고 순서 이런 피메일 메일 나온 순서도 다르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 그림들도 잘 온라인 안 돼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동일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써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리는 한 방에 세 개 그릴 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논문 논문 내에서 한 그림 예를 들어 아, 피메를 그렇죠. 오렌지 썼다 그럼 오렌지를 쭉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컬러만 보고 인식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규칙들 잘 따라하시면 잘 참고하시면 이제 이런 그림들은 이제 잘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